정규원 한국교육문화진흥원의 학교폭력예방상담센터의 소장님이십니다.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규원 소장님입니다. 자, 편하게 좀 앉아 계세요. 지금 보면 이 의자가 원래가 그렇게 딱딱해요. 전국 어딜 가도 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딱딱한데 밟히기도 그렇고 또 높은 사람 있으면 괜히 눈치 보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걸 좀 배우세요. 다 풀어놓고 들으세요. 지금 프로를 좋은 걸 가지고 여러분 틀려고 탁 프로가 KBS 1에서 만들어줘서 제공해준 그 락킴의 그 위대한 영혼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첫 번에 지금 틀어주면서 여러분 머리를 탁 치고 나면은 그거 한 1분 한 20초 노래지만 들으면 여러분 눈물이 쭉 나실 거예요. 그런 노래가 새로 개발됐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머리를 식힌 다음에 강의를 연결해서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불찰입니다. 사전에 모르고 이 장소에 이것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이 영상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해서 이거를 다 그냥 여러분은 하도 영상 이런 걸 많이 봐서 또 하니 지쳐버려. 안 봐도 돼. 안 봐도 다 한다는 분은 별로 없지만 안 봐도 돼. 피곤해. 내가 여기 와서 몇 시간째야 벌써. 이 더운 때 말이야. 오늘 다행히도 그래도 날씨가 이 정도 됐으니 내가 참아주지만 조금만 더 어렵게 봤더니 죽어서 나갔어. 이런 지금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분에 어떻게 그 기분에 맞춰보고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3년 동안 통계를 제가 나중에 그 제 원고를 읽어보세요. 3년 동안 교과부와 법무부 협조해서 가해 학생 통계부터 조치한 통계까지 다 나왔어요. 이 통계의 내부를 찾아보면요. 이 일산, 고향의 일산이라는 데서 죽은 아이가 몇 명입니까? 중고등학생. 4시나 죽었어요. 그 시간. 그리고 폭력이 일어난 사건 적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몰랐어. 내가 사는 내 동네, 내 고장은 그런 게 없었다는데 무슨 소리야? 학교 폭력?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뭘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2008년부터요. 우리나라는 사실 장래 이 사회의 미래, 이성년 어떤 뭐 얘기를 해도 하나는 분명해요.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이 나라에 기둥될 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주며 길러주고 또 어디를 들려주느냐 하는 게 누구 하느냐. 앞서 나가시는 어르신네들이 하는 거예요. 어르신네 중에서도 이건 그 많은 어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영역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기관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내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사회,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그러니까 이 고장까지 전부 통틀어서 내가 지금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부 무슨 유산을 만들어줄 거냐? 뭘 남겨줄 거냐? 행복함을 넣어줘야죠. 안정과 행복, 믿음 속에서 커질 수 있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큰 집에서 사는 불편보다도 작은 집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우리 꿈이 되게 해야 될 겁니다.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는 검소하게 살면서 아름다운 믿음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있고 없고 해고 약하고 갖고 있고 없는 사람까지 수없는 비교가 지금 혼잡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것이 학생들까지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있고 없고 세고 약한 놈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 이게 무서워.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도 신고만 해주면 살잖아요. 신고 안 하고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엄마 앞에 이 이상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여동생 너도 사랑해. 그런데 누구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해서 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유서를 남기고 가는 학생들,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학생들 폭력과 연관돼 간 친구들 보면은 똑같은 유서의 유형이 나와요. 전부 사랑하고 있는데요. 존경한대요.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는다는 부모님을 계획이 돼서 그만큼 걔를 사랑해주고 믿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애예요. 폭력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호관찰소도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딱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딱 사례별로 얘기를 하니까요. 딱 얘기를 해주니까 맞아요! 그래. 뭐가 맞아?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 나 한 번 안 안아줬어요. 여러분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너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부모님이 없어도 부족해도 몰라도 그걸 가지고 참고 배우면 너희들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안 안아줬대요. 어른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적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난 했어 이 새끼들아. 난 너희들한테 할 만큼 했어. 부모님도 다. 너는 우리 가정 봤잖아.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아빠 생활이나 우리. 그런데도 너희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 내가 너 해달라는 거 안 해준 게 있니? 못 해준 게 있니? 너 공부하라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너 이렇게 돼서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 이 새끼 저 새끼. 아니 부모님이 이쪽 나가니까 걔는 부모를 불신하게 돼요. 더 커서는 어른들 불신해버려요. 불신 속에서 걔네들이 뭐를 타이르고 아무리 지도해도 들어먹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유형이 이런 환경이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너무너무 퍼지고 있고 형배예요. 자 이제부터요 그냥 들어온 얘기는 그만둡시다. 지금 이 시간에요 퍼지고 있는 폭력의 폭력의 실태 전체 사례별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들이 역할이 나올 거예요. 보면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저것도 폭력인가 정말. 저런 것도 폭력으로 변해버려서 참 웃기네. 이래고 화제가 될걸요. 먼저요. 여러분 여기 여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가 보도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요것만 하나 여쭤볼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에스티로더라고 하면은 뭘 말합니까? 보세요. 아빠들 아세요? 에스티로더. 오늘 가서 혼나요. 모르시면. 에스티로더. SK11 아세요? 뭐 같아요? SK11. 위원님, 저 보세요. SK11 못 들었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에스티로드라는 거는 알겠죠? 그것도 몰라요? 보세요. 자,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폭력이 지금 퍼지고 있는 폭력이에요. 에스티로드 수입 화장품입니다. 고가의 화장품입니다. 정말 비싸요. 외제 명품 화장품 중에서도 비싼 화장품 이름이 에스티로드예요. 이건 아빠가 안 사주니까 모르죠? 이거 오늘 거 얘기하면 또 사달라고 그럴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거기다 SK11 같은 거는 더 비싸요. 이 두 개 화장품이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백 속에 팜퍼스 백 작은 가방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걸 바르고 있어요. 그것만 써요. 얼마나 비싼데. 그럼 어떤 놈은 돈 많아가지고 그걸 바르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국산 고급 화장품 바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도 못지않다 여러분 쓰는 화장품 써요. 그런 거 하면 화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 없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왜 안 해? 화장품 안 바르고 자기 예쁜 얼굴 그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얼마나 예뻐요. 우리 그 얘기를 바라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지 않아요. 화장할 수 있고 머리 마음대로 기를 수 있는 게 지금 학생들의 인권 정화 아닙니까? 전국이 그래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뭐 머리 기르고 화장하는 건 기본이 아닙니까? 이런데 그걸 못하게 해서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유는 어떻든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만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걔는 왕따 돼요. 넌 뭔데? 어? 더군다나 넌 먼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라는 정도 하더니 이게 어디로 변했나? 너 우리 다 잃는 거지? 이렇게 첩자 일로 바치는 고자질하는 애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닌데 나 아닌데 뭐가 아니야? 쟤 그렇지 걔 그렇대더라 하고 문자 띄워놓으면 인터넷에 띄워놓기 시작하면 그때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자기는 아연실색을 해요. 나 아닌데 내가 언제 그랬어? 왜 애들은 나를 가지고 이러지? 못 살겠어. 이쯤 되면 괴로워서 어떻게 공부해요? 성적은 떨어지죠. 우라통은 터지죠. 걱정은 되죠. 잠 안 오죠. 이거 뭡니까?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심으면 자살하잖아요. 왜 학생들의 자살이 어떻게 돼서 자살까지 연결되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9명이 죽었어요. 2012년에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연관된 학생으로 9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여학생이요. 2010년까지 일어났던 남녀의 빌루마스 여학생의 여중고학생들이요. 5이 됐다는 사실.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대구에서 이제 사건이 막 일어나가지고 대구의 부부교사의 자녀 남군이 죽고 나서 연타로 3명이 또 죽고 나서 요새 잠잠하더니 바로 한 달치 안 되는데 또 죽었어요. 김천수. 올해는 지금 1학기가 지금 끝나기 직전인데 벌써 4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내 자식, 내 아들, 딸, 내 조카, 녀석들, 내 조카 없어. 공부만 하는 아이들인데 그리고 얼마나 부모님께 잘하고 있다고 라고 아마 자랑하면서 힘껏 격려하고 아마 사랑하고 계실걸요. 그런데 걔들은 학교 가는 게 괴로워해요. 나는 학교 가기가 괴롭다. 나는 학교 가는 게 무서워. 왜? 아이들이 무섭단 말이야. 나 아닌 다른 애들이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무서워. 또 학교만 가면 맨날 나를 괴롭혀. 그러니 어떻게 학교가 재밌겠어? 어떻게 학교 다녀? 이 걱정되는 거. 일상이 없겠어요? 많아요. 그걸 학교에서 신고가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건 신고가 아니야. 신고 안 해도 알아. 폭력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싹 나타난 게 없어요. 왜? 당장 이 길 건너 2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고양교육청에 한번 꼭 들렸어서 자, 장학사님 담당하신 물어보세요. 매달 보고가 돼 있어요. 법적인 보고예요. 생활지도 보고 거기 학교 폭력 실태 보고는 항상 올려요. 여쭤보세요. 한번.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매달 어느 정도 학교마다 다 물어보니까 학교 폭력의 실태라는 걸 뭐 여쭤보기는 하지만 혹시 폭력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게 몇 건이나 있었나요? 내가 금천에 사는데 우리 금천에 있는 학교 이런 거 한번 안 알려줄지도 모르지만요. 그렇게 여쭤볼 때 자신 있게 대답들 할 거예요. 우려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한 아이가 죽고 둘이 죽었었어요. 또 이런데 그때부터 없어져. 폭력 예방 교육을 어떻게 강하고 철저히 했는지 지금은 숫자적으로도 안 했죠.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바로 본방위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답을걸요? 근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무섭대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해요. 안 해요. 아침에 보면요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7시 반부터 학교 간다고 난리야. 아니 학교에서 문 열어주는 시간이 8시 20분이야. 근데 7시 반부터 학교 간다고 난리야. 그렇게 하던 녀석이 요즘은 8시 20분이 다 되는데도 안 가. 30분이 다 돼서 그냥 뚱떡거려. 그러니 아빠는 일찍 나가셨겠다. 엄마들이 고통을 하셔야 돼요. 엄마들이 아휴 이 새끼야 지금 몇 시네? 시계 좀 봐. 몇 시야? 지금 10분도 안 남았어. 빨리 학교 가. 아마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며 싸울 거예요. 이런 분이 이런 목소리가 이 지역사회에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왜 걔는 가방 다 챙겨놓고도 안 가고 삐비댈까요? 그래 마지못해 일어나서 억지로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문을 확 닫고 가요.
여식이 너?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엄마 아빠가 뭐 집에 무슨 일 있니? 잘못했니? 물어봐도 대답을 확 닫고 나가요. 다음날 또 그래요. 2, 3일이 멀다고. 그 아이가 왜 삐비대고 그럴까요? 그 아이 혹시 그 아이가 쓰는 방에 학교 간 뒤에 문 걸진 않잖아요. 걔 쓰는 노트나 공부했던 자국을 한번 그 흔적 그대로 내도 애들은 조금만 여기 있던 거 바꿔놓으면 엄마 내 거 주셨지? 가만히 안 둬요. 건드리지 말고요. 그대로 놓고요. 그대로 놓고 한번 살짝 특히 연습장 같은 걸 보세요. 잊지 마세요. 연습방 같은 거 한번 딱 뒤져보거나 그 다음에 꼭 휴지통 꼭 보세요. 휴지통 2개만 보세요. 보면은 자주 보세요. 보다 보면 막 구겨져 가지고 버린 거라든가 노트 사이에서 아이 새끼들 개새끼 죽어봐 복수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죽고 싶다. 심지어 죽고 싶다. 세상은 깜깜해. 암흑이야. 이런 소리를 막 써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요거 저거 잘 잡았다. 이까 아빠한테 얘기해서 반 죽어놓은 새끼. 그동안 공부한다고 믿어놨더니 뭐 낙서만한 낙서 속에 죽고 싶다? 뭐가 어쩌고 있어? 죽어봐. 이렇게 되시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게요. 분명한 네 가지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게 나빠지고 약한 놈이 강한 척하고 당한 놈이 복수를 하려고 들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모욕 주지 마세요. 자녀들 누구들에게 모욕과 핀찬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도. 그거 붙이지 모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럴 때 모욕과 비난 절대 하지 마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발 좀요. 여러분 아빠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너 시험 봤대지? 며칠 시험 보지? 성적표 가져왔니? 어디 봐. 새끼. 이렇게 나가잖아요. 부모부터 저기 들어오는 거니까 뭡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요하지 마세요. 너? 이딴 성적까지 어떻게 대학을 가고 어떻게 고등학교 가? 뭐? 야 인마 아빠 뼈들나게 고생해 등골 부러지도록 고생한 이게 뭐야? 너 오늘부터 마음대로 해. 뭐 새끼 너 이러면서 나가는 부모가 주변에 있으시거든. 여러분 위원님들이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가장 자녀 교육과 청소년 교육과 모든 교육이요. 교육의 기본적인 강요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무섭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해. 비교하지 말라. 비교가 뭡니까? 너 영숙이 몇 점 받았니? 네 친구 잘 알거든요. 왜? 그 친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엄마 아빠의 친구거든. 여기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 오빠 자녀의 아들이 딸들이 우리 내 자식하고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학년이거든. 같은 반도 있을 수 있겠죠? 걔 몇 점 받았니? 왜 걔를 물어요? 자녀 걱정을 하지 않고. 걔 몇 점 받았니? 몰라. 내일 몇 점인가 알아봐. 너 안 알아? 내가 패고 있다가 몇 점 받았대? 90점. 일로 와, 이 새끼야. 심지어 신체적인 막 아픔까지 주면 어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귀를 잡아당겨요. 때리기도 해요. 너 걔 90점이야. 너 7점이면 뭐니? 8점이면 뭐니? 너 중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때 들어와도 너 지금까지 걔한테 한 번 해도 너 저번 일 있니? 걔도 공부 잘했잖아. 그래서 이 엄마는 학교만 가면 괜히 기분이 좋다. 다른 사람도 영숙이 어머니 또 철수 어머니 철수나 영숙이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길래 그렇게 잘해요. 부럽네요. 애도 착하고요. 그 소리 듣는데 나는 그냥 아픈 고통도 모르고 없어도 자신이 생기고 이러고 지금 살아가는데 너 요즘 와서 걔한테 떨어지고 이게 뭐야? 어떻게 돼? 거꾸로 됐냐? 너 오늘부터 나가지 마. 11시 때 잘라 그러면 너 벌써 자니? 줘라. 이 새끼야 일어나 공부해. 얼굴 닦고 들어와 공부해. 이 시골 일요일 날에 친구들랑 놀고 야구도 하고 싶고 하잖아요. 못 나가게 해요.
아빠 엄마 나가면서 너 집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해라. 알았어? 갔다 와서 심지어 심한 아빠 엄마. 너 공부한 거 뭘 어디 봐. 연습장 뒤져봐요. 한 장반에서 이러니 그렇지 이 자식. 너 누구는 말이야. 연습장이 말이야. 며칠 안 가서 논술도 없고 한 번씩 뚝뚝 떨어진다더라. 이런 소리를 여러분 사소한 얘기 같죠? 이렇게 되니까 여보세요. 비난했겠죠. 비교했죠. 특히 친구들과 비교하는 그 아이가 폭력을 쓰게 돼요. 너 때문이요. 너만 없으면 내가 이런 집에서 안 됐잖아. 너 죽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폭력이 지금요. 초, 중, 고등학교로는 나이가 들어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런 비교, 비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비교, 분열, 모욕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몸에 빼서 그 상대방을 폭력을 쓰는 이 폭력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나타나잖아요. 보면 이랬으면 교실에 있으면 이랬으면 그 자식이 그 지나가잖아요. 있으면 그러면 지나가서 일어나 가려면 탁 다리가 탁 코방에 어서 깨서 많이 깨서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려요. 이게 고의적이죠. 한 번, 두 번 계속 그러죠. 이건 뭐랍니까? 지속적이죠. 그거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이건 폭력적이잖아요. 요거 잘 알았어요. 모든 학생들의 폭력은요. 모든 사회의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고의성이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냐? 고의적이냐? 그 다음에 폭력성이 있는 거냐? 요 세 개에 걸리면 이거는 폭력이에요. 이게 10살에서부터 14살까지 사이에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인 신분을 가졌을 때 14살까지 초등학교 중학생이거든요. 거기 10세에서 14살까지의 미성년자여 청소년으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신분일 경우에는 바로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걸로 대상이 여러분 너무 전문가네 아시죠? 이거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처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촉법 소년이라고. 요때 너 왜 고의적으로 그랬어? 왜 인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 그래 골리고 때리고 그랬어? 그 다음에 다치고 그게 됐잖아. 그럼 다치는 게 어디를 기준하느냐? 이 다치는 거는 2주 이상 진단서를 끊어와요. 진단서 2주 금방 2주 이상 진단서를 끊어왔을 때 그 진단서 속에 상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용서 못해. 알아두세요. 상해. 진단서 누구나 끊어요. 다치면. 근데 그중에 상해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가벼운 폭력이 아니야. 심한 폭력이야. 이건 그래요. 학교폭력법에 의하여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처벌해요. 근데 그게 이런 나이에 있는 학생이고 또 얘가 10살부터 14살까지. 근데 14살에서 19살까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예요. 14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 청소년으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요거 5개 같은 폭력 행위를 한 거는 이거는 범죄 소년으로서 처벌을 한다. 요걸 아셔야 돼요. 법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백이라는 게 이제 통하지 않아요. 그거 모르면서 또 아는 척하고 자신 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 빼주고 얘기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없죠. 통하지 않죠. 얘들은 범죄 소년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치 2주 이상 상해가 나왔어. 또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서 폭력적으로 썼어. 근데 이 폭력을 어떻게 했냐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력을 썼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써요. 2명 이상은 집단이라고 그래요.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력 행위를 하고, 그때 또 하나, 폭력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도구나 기구를 가지고 했다. 어떻게 했냐? 협박했거나 폭행을 했다. 이거야. 잘 들으세요. 전문가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지만 요건 학교 폭력과이면 범죄 소년으로 이거는 학교를 떠나서 저쪽 갔다 와. 경찰로 넘어가.
법무부 산하로 넘어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 그제서 여러분을 찾게 되고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규정과 법칙과 법규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요. 야, 지금 뭐냐면 너 왜 2명 이상이 지금 너 망 봐? 나와 안 나오면 죽어? 이래갖고 나오게 해서 망 보고 때리는 놈 먼저 골리는 놈은 내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나. 이제는 학교폭력법과 소년법과 청소년법이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2월 3일에 이 방관하고 참여한 자는 폭력을 가한 자와 똑같이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이거는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는 망만 봤어요. 안 나가려고 저도 있었는데 안 나가려는데 안 나오면 죽인다 그래서 한 번만 나갔다 올게. 그럼 나가서는 지가 했던 금방 못 들어. 이거까지 했대요. 그러나 그거는 참여한 거예요. 그거는 때린 사람하고 똑같이 친다. 이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집단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도구나 기구를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니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또 3가지. 장애인 폭행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장애인은 어떤 경우도 폭력을 했을 때는 그거는 중 이상의 폭력이니까 이거는 범죄 소년으로서 말이에요. 제기로 걸려요. 장애인 여기에 조건이 붙었어요. 2월 3일에 이번에 법이 3가지가 바뀌어졌어요. 폭력법에. 그거 오늘 또 알려주고 작년 저하고 만났을 때하고 다 알려줬거든요. 그거 알려줘야지 우선. 뭐냐?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있잖아요. 성폭력을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서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여러분은 학교폭력법이라고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학교폭력법 17조 2항에 의하여 가해자 조치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성폭력이라는 게 있어서 끝났어요. 이것이 2월 3일에 싹 바뀌었어요. 성강요 및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죄가 다 들어갔어요. 잘 알아주세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까지 다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아이들 꼼짝 못해요. 사회도 꼼짝 못해요. 청소년 누군지 지나가는데 뭐 치마 밑에 뭐 짝짓 같은다고 이렇게 찍어? 그거는 흔히 하는 얘기야. 성추행이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학생들 지금 남녀공학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남녀공학인데 가거든. 야, 잘 봐. 선생님 뭐나 봐. 그리고 애들 요즘 좀 짧은 옷 입었겠다. 더군다나 학교 들어오자 스카트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것만 너무 재밌거든요. 충격적인 청소년들이. 심지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가지고 성추행한 것도 걸렸잖아요. 이런 뭐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크게 이번에 걸려있는 사항 3개만 얘기할게요. 성추행, 성희롱. 요새 수업해 주니까 여기도 피곤하시니까 이래요. 자잖아요. 쉬는 시간에 꼭 좀 줘요. 그러면 옆에 있는 고개 먹고 똑바로 다 알아. 도는 게 다 통하니까. 가서는 애들 다 봐요. 애들이 보고 알고 같이 있으면 신고하는 놈이 없어요. 알면서 신고를 안 한다는 게 폭력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고 너 누가 있나 백지 동의를 주고 본 사람 사실대로 얘기해 주렴 하고 피해자가 엄마 아빠가 선생님까지 얘기해도 점 딱딱딱딱 찍어요. 점 찍을 때 모습 보면 그냥 안 찍어요. 저놈도 왜 그럴까요? 뭘 보고 그럴 것 같아요? 두목 힘센 짱 있잖아요. 그거 한 놈 걔한테 잘못 보인다가는 그 다음에 내 차례야. 보복을 당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면 알아도 모른 채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신고해봤자 아이들 보는데 너 이따 남아. 너 반지 바른 대로 서고 말해. 이러면 덤발 다 퍼지니까 너 이 쪼다 같은 새끼야. 아유 이 쪼다 같은 이 새끼야 그런 걸 일러? 네가 사람 새끼니? 이런 식으로 뭐 한준 공격이 이제는 방어하는 아이들이 학급에 거였고요. 동조자가 주를 이루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학교폭력.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 여러분이 개정상 아는 거는
금방 찾아낼 거 없고 할 게 있죠. 안 돼요. 여러분 모르면서 그런다는 증거는 확실히 안 나오는데도 분명하거든요. 저놈이 행각 없거든요. 그럴 때 네가 했지 하고 막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고발돼요. 이거 노릇하기도 정말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예요. 그 애들이 이렇게 보고 좋으니까요. 가서 보고 애들 보는 애들이 화장실 가도 안 가요. 문 딱 걸고 선생님이나 보는 놈은 꼭 있고 여기 요거 가슴 여기 밑에 손 내 있고 이래고 요걸 요렇게 들어요. 그러면 가슴을 싹 보면서 희경을 혼자 보는 거죠. 뭐 어떻게 하셨어요? 네? 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신고를 받고 그런 걸 해결하러 다니는 그래서 같이 공부하셨어요? 네? 같이 공부하셨어요? 제가 그런 거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들어보세요. 어떻게 저 그래 이래갖고 들어가요.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같이 오구나. 이거 성추행이죠. 성추행. 이거 지금까지는 2월 3일 법 개정 전까지는 걸리지 않았어요. 장난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거 2월 3일부터는 성추행은 바로 성폭력과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해요. 아이들 그러는 거. 이제 뛰어가지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복도에 있잖아요. 여러분 막 뛰어가다가요. 감심 꼭 있어요. 저는 뭐 그럴까봐. 뛰어가다가 그냥 탁 넘어지면서 어깨 위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깨 딱 잡으면서 어깨 손이 가서 가슴 착 만진 거예요. 금방 만지잖아요. 넘어지면서 또. 그 다음에 허리를 또 넘어져 탁 넘어서 허리를 때문에 안 넘어지면 미안해 영수가. 미안해 수냐. 얘기할 때 허리만 때 이 손으로 가슴 탁 떼고 차 타고는 손 이리 갔어요. 여러분 흔히 있을 수 있죠. 고의성과 폭력성과 지속성 한번 보세요. 고의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놈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겠다고 하면 그런 이유야 폭력이요. 지금 성추행, 성희롱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법까지 넣어가지고 학생들 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강요와 강제 심부름 이외에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한 자는 학교폭력법에 처벌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사례는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례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해줘야 될 거지만 경찰과 협조로 그런 유형이 나왔던 유형에 대응하는 성교위원회 앞에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요. 이게 전부 연계되어 있어요. 여러분한테 앞으로 아마 지금까지는 내가 없어. 그런 일이 없었어. 뭐 다른 고장이 있고 그랬다는데 야 좀 과한 거 아닐까. 요즘 애들 이런 줄 몰라도 이제 고향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 지역 아이들도 난 학교 가는 게 무서워요. 학교 가는 게 괴롭단 말이에요. 엄마 몰라요. 선생님도 몰라요. 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맨날 나를 괴롭힌다. 오늘도 학교 가면 또 나를 괴롭힐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내자녀부터 많이 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폭력이란 뭐냐? 보세요. 이게 바뀌어진 그겁니다. 이건 대구에서 자살한 아이입니다. 그건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빨간 게 안 나오네.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학생들 간에 일어난 거는요, 무조건 학교폭력법으로 먼저 해결하라. 법을 그렇게 해놨어요. 일단 학생들은 법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법률 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 간에 일어나고 학생이 일어나는 일이니 그것은 무슨 폭력이라도 우리가 걷기 전에 학교가 먼저 처리해라.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공표하고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에 학교 폭력 그래 뭐냐 다 여러분 아는 법과 관련돼 학생들을 바깥에나 학교 안 밖에서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일어나면 이 중에서 성애, 폭행, 감금, 협박 이런 게 있는데 야 잘 보세요. 이걸 뭘 들어가는 거 신체적 폭력이에요. 성애, 폭행, 감금, 협박, 신체적으로 폭행 들어가는 거예요. 협박도 신체적 폭력이에요. 이런 신체적인 폭력을 이런 걸 가지고 강의할 때 들어보고 이래
문자 내지 가정통신부부터 교육하는 거 보면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이 있고 언어적 폭력이 있고 금품 갈취가 있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을 통한 이 IT랑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따돌림 등이 폭력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랬는데 요거 맞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몰라요. 실제로 폭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빨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 폭력법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상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훼손을 준 거잖아요. 지금 말했던 그 뭐냐면 뭡니까? 여기 때 애들 가르칠 때 그렇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는 부러뜨리지 마. 쉽게 알잖아요. 초중고 부러뜨리지 마라. 장난이라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의 장난이라도 결과를 가지고 처리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장난이든 모르겠어요. 전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 나타난 걸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러뜨리지 마. 뭘 부러뜨려? 아! 다리가 부러졌어. 팔이 부러졌어. 목이 부러졌어. 심한 경우 때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갈비뼈가 부러졌어. 얼마인지 있죠? 부러지는 거. 여러분 아마 늘 짐작하실 거예요. 이 부러지는 갈비뼈만 가지고 아니에요. 일반만 부러졌다고 하는 결과 손가락이라도 부러졌다는 것은 상해에 들어갑니다. 부러질 정도 상해 중에서도 중상해. 그 다음에 못 보게 하지 마. 이래요. 눈을 다치게 하면 실명하게 돼. 영원히 못 봐.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간단히 처리하겠어요? 법에서도 그건 용서 못 받아. 못 보게 하지 마. 세 번째, 못 듣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못 듣게 하지 마라. 여러분 학교도 가실걸요. 앞으로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때 쉽게 이렇게 연결시켜 교육하는 방법이 좋아요. 못 듣게 하지 마. 귀를 고막에 한번 터지면 영원히 못 들어. 못 듣게 되는 걸로 고막은 아주 조심해야 돼. 왜? 고막이 터지면 말까지 못하게 돼. 엄마! 선생님! 아저씨! 그러더니 아이가 엄마!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왜? 고막이 터져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농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렇게 다른 행동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봐줘요? 법도 안 봐주는 거예요. 부러뜨리지 마, 못 듣게 하자, 못 보게 하지 마. 거기 하나 더. 장애인 건드리지 마. 장애인은 또 나와요. 장애인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외의 행동이라도 처벌을 받는다. 요거 이해하는 거 아세요? 한 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뭘 그래요? 장애인 이거 안 통해요. 한 번 했는데 아주 규정을 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래서 또 하나 이래가 들어가는 게 있어. 성추행, 성폭력 중에서 성폭력 그거 아세요? 성추행과 성폭력 분류됐어요. 이번에 성추행과 성폭력은 일회성 장난을 하던 장애를 준 폭력 행위를 한 경우에 장애인과 함께 이거는 반드시 중폭력 행위로 들어가서 경한 행동으로 처리 못하고 중으로 처벌받아. 처벌이라는 게 어디까지냐면 요거는 14세 이상 19세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범죄 소년의 대상으로 들어가.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요거는 촉법소년이니까 학교에서 봐줄 수도 있고 경찰과 협조해야 돼. 그런데 10살에서 19세까지 해당이 됐잖아요. 여기 촉법, 여기는 범죄소년. 근데 요 중에서요 또 규정을 또 보여드리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런 행동을 하는 건 학생들과 하는데 요런 놈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 있잖아요. 학생들이고 10살부터 이거 10살부터예요. 요거 알았어요? 10살부터 11살까지 중에서 그러니까 초중고 다 통해. 그 중에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주변을 불안스럽게 만들게 해. 이런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빽빽 지르고 말이야. 공원에 가서 나름대로 피우잖아요. 이런 거.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 가출 소년이라고 해요. 가출 소년 확인조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알 수 있잖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에 대상 학생 10세에서 19살까지. 세 번째는요, 술을 마시고, 음주한 분, 술을 마셔가지고 소란을 피우거나, 하나 더, 저의 환경업소, 유해 환경업소 있잖아요. 모텔부터 시작해갖고, 시장까지. 이런 유해 환경업소나 유해 환경 관련된 곳에 접한 행위를 한 경우, 술을 마셔서 소란을 피우며 유해 환경에 접촉하는 행동을 한 경우, 이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거는 뭐 자신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 할 적에는 이거는 10세에서 19세까지 초등고학생의 신분이라도 이거는 뭘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우범소년에 걸려 범죄를 저질렀어. 이걸 여러 번 식으로 말씀드린 전문가들은 범의를 알면서 범의 행동을 저질렀다. 이렇게 법에서 말해요. 헌법에서. 범의. 그쯤 되면 나쁘고 법에 걸린다고. 나쁘다는 걸 알 텐데, 그걸 알면서 그런 범의 행동을 저질렀으니, 이놈은 진짜 우범이야, 범죄놈이야. 이런 놈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 어디로 보내? 이런 놈은 가서 한번 따끔하게 맛을 보여준다 해서 이제 우범소년을 법적으로 여기 관찰이네 이래 관계가 법무부 산하로 넘어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됐을 때 어때요? 여기에서 이거가 중한 환자로 결정될 때는 지난번에 앞에 나온 대구 학생 사건처럼 상해를 집어 죽기까지 갔을 적에 이 아이는 14세, 15세 청소년이요 미성년자지만 학생의 신분이지만 도저히 이런 경우 봐줄 수 없으니까 이거는 김천 소년교도소로 넘어갔습니다. 세 아이 중에서 두 아이가 하나는 못 넘어갔죠. 안 넘겼죠. 이런 결과를 학생의 신분도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그 교도소 관계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경상물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폭력 행위들 중에서도 이런 행위를 보면 족보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법으로 분명히 구별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도, 소원도, 대책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 안 했어요. 여기 오시지 않았는데 저 금천 파주 쪽에 계신 이 의원 한 분이 계세요. 이상분.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한 번 일부러 했는데 참 고마우신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재작년에 부탁을 했어요. 겨울에 뭐 근데 파주고등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그래 가서 학생들도 선생님 가죠. 여기 아마 위원장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왔냐면요. 여러분도 알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에게요. 학교 폭력과 관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부터 학부모님들부터 지역사회에서 아마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위원님은 법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일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예? 이건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스러운 질문, 전부 자녀와 지역사회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나온 거는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세요. 예, 학교 폭력 사안 처리 question and answer, Q&A, 질문과 대답. 어때요? 이런 제목의 자료집이 나와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걸 그분과 그래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알면서 물으면 여기 참고서에 저 물으면 나와요. 이 중에서 1편은 법령관계고 2편은 사례별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가 잡고 있는 이거는 이 지역과 관련돼가지고 그 의원님과 제게 그동안 질문이 들어왔던 9가지를 뽑은 거예요.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은 아마 당장 들어올 수가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설을 했다. 중고등학교는 욕을 하고 다녔다. 기가 막히다. 그래 이때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한 폭행까지 한 이런 위협된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됐습니다 하는 그 폭력 사례를 이제 그대로 적죠. 그래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이 손을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법대로 해. 거론은 따끔하게 막 내인데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 학교폭력법이나 법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미청소년들에게 대해서요, 건전한 사회로 육성시키면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바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육성하게 되는 것이 목적의 최고예요. 그리고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분쟁이 있을 적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분쟁 소송도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전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얼마나 행복해요. 없었으니까 이 관심이 조금 소홀했지만 걱정은 머리에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런 것도 할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바로 그 의원처럼 이게 여기 있어요. 있으니까 바로 이 도장 속에 있어요. 이기주 실장님도 다 갖고 계세요. 질문을 하세요. 이런 게 질문 들어왔어요. 어떡합니까? 딱 냉겨요. 몇 페이지.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의 경우 위협을 한 사례. 법행 사례 6번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 보면은, 핵심 요약은 이렇게 됐다. 그건 이렇게 처리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중에요. 여러분 많아요. 이거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좀 그래도 세다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말씀 그대로 할게요. 세거든요. 법무부 그러면 범죄예방 위원님들 그러면 그래도 기대할 만해 주민들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세니까 의무하는 거예요. 뭐라는 선생님, 내 자녀가요 잘못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요. 예, 담임 선생님이 가서요. 처벌 때리는 애 있잖아요. 가해학생, 피해학생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의뢰를 해요.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사건 경위가 어떤지 좀 알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사건 경위서를 좀 주세요. 사건 경위서를 달라고 피해한 학생의 부모가 얘기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질문 당장 나올걸요? 그때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흐트러진 질문, 아련한 질문 같은 게 앞으로 바로 해결을 해야 할 분이 여러분들이. 그때는 실장님한테 바로 이게 고향의 자랑이에요. 고향의 특징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요? 그럴 적에는 우리 사례집 25번 보니까 피해 학생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사건 경위를 요구한 사례. 저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담임교사가 경위서나 의견서 및 진술서는 어떤 경우도 공개할 의무가 없음. 법률도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대답 딱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 여러분이 앞으로 더더욱 요새 CCTV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학교에 막 들여놨습니다. CCTV 내년엔 더 많이 합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 말씀에 파주고등학교에서 들었는데 의원님이 그날 그랬답니다. 이 지역에 한 개 있는 학교는 2개, 3개로 없는 곳은 새로 만들면서까지 CCTV를 해서 폭력 없는 우리 고장 만들겠다고 그렇게 열성하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것이 문제되냐면 피해 학생 부모가 내 자식이 당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학교 측에 가서 CCTV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CCTV 실질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피해 학생의 부모 보호자가 학교 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아닙니까? 얼마인지 근데 여러분 촉구청 법을 막연하니까 학교가 CCTV 녹화 자료를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슨 몇 조부터 시작해서 여기 CCTV 녹화 자료 공개를 요구할 경우는 이런 경우다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아요. 애호용지 간단한데다 만들어져. 여러분 당장 전부 갖고 계셔야 돼요. 그죠? 욕심내면 이런 정도의 자료를 우리 이 지역은 갖고 있고 지금 만들어졌어요. 벌써 계속 개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이제 학교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내부장인 우리 자녀부터 우리 다니는 학교부터요 바로 이 폭력 이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필요로 해요. 선생님들이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들 원방위원님들 찾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 나한테도 그런 거 전화도 하나 없더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장 오늘부터 막 올 테니까요 괜히 너무 들어와서 또 괜히 아는 척은 나 죽네요 요새.
이럴 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뭐 2년이 됐는데요. 뭐 여기 자문위원회에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거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이런 질문과 이런 거에 대한 대책, 대응도 필요하시다는 거. 여기에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이 고장에서 들어왔던 질문. 몇 가지 된 내용이 이 정도 할게요. 이런 것이 아마 중간에서 말씀해 주기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요새 와서 말씀하다가 이제 그런 비싼 이 고등학교 주로에게 여학생 폭력이 요새 신종 폭력이 지금 너무 퍼져요. 이거 잘못하면 전부 이게 금품갈취와 연관이 돼요. 그 다음에 폭행과 연관된 폭력이 지금 너무 퍼지고 있어요. 일산 더 심해요. 호수공원에 있는데 멋쟁이 애들이 화장 딱 하고 한번 안 가요? 혼자 가요? 두세 명 가는데 그 애들이 예쁘고 미는 건 남자애들이 보는 눈이고요. 여학생들 제일 보는 건 친구들은 뭘로 보는 줄 아세요? 이야 진짜 화장 참 멋져. 응? 제 화장은 엘프예요. 엘프. 쟤는 엘프야. 아니야, 쟤 휴맨이야. 엘프 휴맨? 아니야, 오크.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개적으로. 엘프요? 요정이라는 뜻이에요. 요새 애들은 전부 얻었어요. 엘프? 요정이야. 요정이 뭡니까? 너무너무 남들이 도착하기 도달하기 힘들 만큼 존경스러워 따르고 싶은 거예요. 요정이 최고 아닙니까? 멋쟁이고 미인이고. 근데 걔가 쓰는 화장품이 지금 말씀드렸던 에스테라드, SK11 같은 최고로 여러분 사모님도 못 사주고 여러분도 지금 못 쓰고 그냥 정말 비싸긴 비싸고 그래서 한 번 쓰긴 써야 될 텐데 이 비싼 거를 걔들은 예사로 펜파스라고 하는 작은 그 저렴 가방을 책가방 속에 이 스마트폰과 그 화장품 그 작은 가방 이 가방의 아주 명품입니다. 파우치라고. 그거만 넣는 걸 파우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파우치 가방하고 스마트폰은 애들이 생명이에요. 가방 다 집어던지고 뭐 뺏어가도 잊어버려도 눈 깜짝 안 하지만 그 파우치 가방하고요. 화장품 들어있는 그거하고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나 죽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아이들끼리 또래들이 지금 쟤는 엘프요? 요정이요? 비싼 화장품 쓰는 쟤는 특별해요. 나도 그래봤습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아이들이 걔한테 따라 친구가 되는 거야. 못 쓰는 한 번만 더 발라줘라. 한 번만 해보자. 해요. 그러면은 야 그러면 걱정 마. 한 번만. 언제 이러니까 친구가 이제는 힘센 놈한테 약한 놈이 당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요. 그런 있는 그 엘프 쪽에 이 아이들이 휴맨과 오크라고 놀림을 받는 아이들이 모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신발을 똑바로 신어요. 요새 신발이요. 칼라 신발 보통 15만 원이에요. 그런 15만 원 색깔을 지들만 맞추는 색깔을 신고 한번 거리 한번 보세요. 애들. 뭘로 다니는 신발이 눈에 탁 돼. 빨간 거 띠무에 뭐 어떤 그 떼또들이 있어요. 그 또래들이 딱딱 구별했어요. 근데 화장품까지 이렇게 요정 그룹에 들어가. 휴맨은 뭐냐면 국산 화장품 쓰는 아이예요. 국산 화장품 쓰는 걸 휴맨이라고 그래. 인간. 보통 그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방해도 안 해요. 근데 난 그 정도로 그냥.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비싼 화장품 국산도 못 쓰고 외제 못 쓰니까 그 아이는 뭡니까? 값싼 화장품 있어요. 길에서도 그렇고 시장에도 있어요. 사구려 화장품. 그런 데 가서 아무도 모를 적에처럼 화장품 사잖아요. 뚜껑을 받던 다른 좋은 걸 받고 넣든 간에 그 사구려 조금 낮은 그런 화장품을 가지고 쓰는 아이를 오크, 요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학생들이 화장품 때문에요. 요괴라는 말부터 이런 가만히 있겠냐고요.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나 학교 안 갈래. 아빠 모르죠? 딸 가진 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안 갈래? 다른 아이들은 말이야. SK11부터 막 바르고 다니는 그건 못해도요. 휴면 정도는 해주셔야죠.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요새 와서 새끼 밥도 잘 안 먹고 말이야. 눈 맞추기라는 건 탁 떨리고 공부하는데도 뭐라면 탁 떨리고 왜 그러지? 밥 먹다가 말고서 이러고 아이 맛없어 탁 떨리고 저러다 굶어 죽겠다.
저러다가 어떡하니? 걱정들을 행동을 막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딸들이 바로 이런 화장품과 연관된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살펴볼 용의가 없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요새 새로운 흰 등골 브레이크 4종 세트가 지금 이 시간이 되고요. 한 달 채 안 될 때는 흰 등골 브레이크 3종 세트가 바로 폭력의 주인이었어요. 아빠들 오늘 신기한 소리 듣죠? 흰 등골 브레이크? 뭐 같으세요? 네? 뭐 같아요, 저는 얼마씩 올라오는데 흰 등골 브레이크. 등골이 부러진단 말이에요. 등골이 부러질 정도로 돈은 없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바람이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돈은 없는데 얘가 그 꼴을 자꾸 하려고 변해보고 환경이 그렇게 되어 그런데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려니 돈은 없고 정말 부모님 등골 부러지겠다. 그래가지고 이 등골 부러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신발, 가방 세 가지 뭐 같아요? 무슨 옷이에요?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예요. 패딩 점퍼. 아빠들 오늘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거 얘기했다면 딸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지 말고 겁내지 마세요. 펌퍼 잠바라고요. 최고 잠바. 이 잠바 기본이에요. 잠바. 이 잠바부터 신발, 가방 3개 있으라고 3세트라고 그래요. 3종 세트. 근데 4종 세트가 됐단 말이에요. 다이어트에 뭡니까? 이게 바로 화장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폭력이 일으킨다. 왜 폭력이 비냐? 아이들이 체육시간 나갔거나 뭐 어디 가방에 두잖아요. 화장품을 개인 사물함에 넣잖아요. 또 안 넣고 다니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사물함이 열려 있거든요. 그럼 체육시간 같은데 선생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게 하는 건 전부 여학생들이에요. 일어났다가 뭐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교실로 쫙 들어가고 걔 사물함 열려 있어요. 일어나서 걔 화장품 보고 화장품 싹 들어가지고 집 거에다 탁 집어넣고요. 훔친 거죠? 훔친 거죠? 아이들 알아요. 네가 그랬지? 제가 그랬을 거야. 그쯤 되면 그때는 뭐 도둑놈이 되는 거죠. 금품갈취. 금품갈취로 고발, 고소. 이게 심지어 두 번째 폭력으로 금품갈취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요. 왜? 있잖아요. 성평부터 강제 심부름은 쫙 약침, 따돌림 다 나오는데 여기에 이 강제 강요적인 심부름 속에도 들어가요. 네가 그랬지? 그럼 오늘부터 내가 선생님한테 일리지 않을 테니까 너 시킨 대로 해. 어? 그래 한 번만. 이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시키면 그때부터 죄가 돼가지고 죄값으로 따라 붙이기 시작해서 걔가 시킨 건 뭔지 하려고 그러고 따라 붙이는 내용을 깐복이라고 해요. 깐복이. 정말 이상하죠. 얘는 처음에는 미안하다 얘 물 좀 떠와라. 물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그래 미안해. 조금 지나면 야 물 좀 떠와. 시킨 거예요. 안 떠? 선생님께 일러볼 거야. 저부터. 그 다음부터 야 지금 몇 시에 배고파. 이쯤 되면 그때는 그래.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매일 사다 바쳐야 돼요. 빵을 사다 바쳐요. 그게 줄을 이루는데 빵도에서 파리스인가 무슨 빵 이외에는 먹지도 않아요. 비싼 빵. 왜 여러분이 자녀에게 준 용돈이 왜 지가 먹지 않고 지가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 못하고 그에게 바치면서 있겠습니까? 그러니 걔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걸 뻥 셔틀이라고 해요. 뻥 셔틀. 무조건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행동. 이게 셔틀이에요. 뻥 셔틀, 숙제 셔틀, 이건 겨울 되면 스타킹 셔틀. 요새 신발까지 안 사오면 죽인다고 때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일주일치 안 되는데 효자고등학교를 제가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것이 참 대단합니다. 의정부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 시간 중에 수업은 안 하고 그냥 화장품 내놓고 공개적으로 그냥 바르고 이래 있어서 선생님 죽겠다고 그래. 그래도 야단 못 친대요.
이런 속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 사안은 어떻게 퍼지고 있을까요? 이런 데 대한 예비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여러분이 연구하며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이에서 이곳에 폭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깐보기 시작해요. 이 깐보기를 바꿔야 돼요. 깐보기. 그래가지고 왕따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들고 나중에 재미없으면 이런 놈이야, 이런 아이야, 왕따를 시키고 따들 놀게 하고 안 놀아주고. 왕따가 심하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왕따가 참 무서운 폭력인데 이젠 그거보다 한 수 더 뜨는 게 생겼어. 왕따는 직접적으로 놀지 못하게 하고 학교 내에서 입학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보다 한 수 더 떠. 이젠 정신적으로 괴로움, 신체적으로 괴로움, 고통을 주는 이게 그 왕따 플러스 그런 폭력에 대해서 이거를 갈굼이라고 그래요. 갈굼.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이건 얼마나 일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공 주변. 그 다음에 이 전원 관광 음식점이 유명한 이 지역이 있어요. 저쪽 백선역인가 그 뒤에. 그쪽에서 폭력도 일어났어요. 그런 사례를 저는 갖고 있으니까요. 알게 되고 웃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순시만 하지 마세요. 순시만 하지 말고 그 지역사회 관계는 여러분과 같은 네트워크를 만드셔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주변에서 일어나도 이거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있다 그러면 그걸 예비할 수 있는 모임, 계도, 홍보하는 이런 네트워크도 하나 가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갈굼이니 깐복이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화장품의 폭력성을 띠고 폭력의 행위를 변하고 있는 줄 누가 알았대요. 바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폭력이 일어날 때 이게 이쪽으로 해야 되나? 네. 넘어가려면? 자, 이건 여러분 더 안 보여드릴게요. 길게 들어가요. 이거를 탁 누르면 신체적 폭력에는 어떤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걸 보시면 돼. 폭력을 크게 이렇게 6가지로 학교에서는 계도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어요. 예. 신체적, 언어적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성폭력 속에 성희롱, 성추행이 들어갔다는 거 요것만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신체적 폭력에는 이런 게 있어. 다음엔 언어적 폭력에는 이런 행동이 언어적 폭력으로 기준을 잡아요. 몇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제일 많은 게 와이파이 셔틀.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와이파이 셔틀은 너무 아이들 고통을 줘요. 이건 저같이 핸드폰 이런 거 가진 사람은 안 통해요. 절대 상관 안 해요. 스마트폰만 통해요. 이건 무제한 요금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연결시킬 적에 와이파이 무선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래 연결시키면서 이것에 사용되는 모든 작업은 무료로 되지 않고 예금, 돈으로 계산해요. 그래 무제한 사용해도 돈으로 다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돈은 몇백 막 올라가요. 근데 이게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한 게임 5분 내지 7분짜리 게임이 있어요. 다 국산에서만. 그 게임 그게 경기하는 거예요. 게임 싸우고 폭력성 있는 게임.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그게 보통 한 번에 18만 원 나와요. 시험해 보세요. 돈 없으면 못 하시죠. 18만 원 나와요. 이거 애들 5분만 7분만 하겠어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걔한테 돈 얼마 안 돼. 근데 그 무제한 요금제에 들어가는 와이파이 셔틀의 피해를 너 들어가 임마. 안 들어가 주고 그 들어갔어. 들어간 아이는 저는 사용 못하고 폭력성 가해 학생이 지 맘대로 써도 얘 돈 10원 안 나오거든요. 그게 재밌어 죽겠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돈 없어도 힘만 있으면 힘이 세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폭력. 이게 학교 폭력의 현주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와이파이 셔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와이파이 셔틀.
네. 이걸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 가지고요. 그래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건 여러분들 법무부가 만들고 국가부가 협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이거 다시 조정을 2개를 더 넣었어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요. 이런 폭력, 학생들 간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폭력을 가한 행동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순서가요. 신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 없는 폭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신고에 의해 들어온 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도 이 신고를 20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간의 폭력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혹은 알고 이걸 발견한 자는 이를 즉시 학교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즉시 신고해요. 그리고 학교에도 신고할 거예요. 학교 신고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이시는 여론보건위원회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했을 적에 신고를 하면 그걸 처리하는 게 어떡하냐. 제일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들 간에 일어난 신고는 사실이 학생들 간에 일어난 사건인가? 그렇다. 그러면 이 학교는 어느 학교 학생이야? 라고 해서 그 관계된 학교에다가 즉시 알려주면 돼요. 학교도 알려드리고 학교도 신고 들어가면 모든 관계된 학교에 학생들의 사기 신고가 딱 들어오면 학교에서 누가 받아요? 누가 처리하냐? 이래서 학교폭력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적 기구를 모든 학교에 학교 폭력과 관계돼 갖고 2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법적 기구. 학교 폭력 신고를 하면 그거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이거를 보고하는 작업. 이거 하는 걸 학교 폭력 책임 기구라는 게 있어요. 그 작업만 해요. 책임기구. 책임기구는 모든 학교는 교감 선생님. 학교폭력 담당하는 책임교사. 이름을 책임교사라고 해요. 학교폭력만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한 분 있어요. 보건교사, 상담교사. 모든 학교 4분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1분은 2년 지켜요. 교감 선생은 계속 하지는. 2년 후에 연임할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지금은 2년 하는 것도 한 번 하면 계속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 불만이 많아요. 그건 교장에 의하여 바꿀 수가 있어요. 이 4분으로 여기서 신고를 받아요. 이 사실을. 신고를 받으면 이게 폭력 사안인데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법적으로. 신고된 폭력 사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인증하는. 그래서 사실 인증 작업을 하라. 사실이거든요. 우리 학교 아이거든요. 그럼 누구 몇 반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진된 걸 교장께 보고하면서 다음에 즉시 이 사실을요. 교장께 신고하는 것부터 여기서 처리하는 2개가요. 이 분위기에 하나가 바뀌어졌어요. 지난 2월 23일, 3월 23일 바뀌었어요. 뭐냐면 모든 사실이 신고됐다고 해서 즉시 보고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교장께 보고는 반드시 해요. 하는데 이게 아까 지금 설명을 서두에 쭉 강하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고의성이요, 지속적이요, 폭력성이 있는 사건이야.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요거 신고했잖아. 알려줬잖아. 피해 학생이잖아. 요거에 대해서 너 신고했지. 피해 학생 저놈 새끼 알렸지. 요거 새끼 네 알려주고 보복성이 있는 행동을 했느냐. 요게 중요해요. 보복성 폭행. 신고, 고발, 고소한 상대자를 보복했. 왜 이러느냐. 요 보복성이 하나 더 들어가요. 요런 경우에 이건 용서 같으면 이건 지급한 사건이야. 요 행동을 절대 이런 행동에 연관된 사건으로 이게 신고된 사실령을 학교장은 즉시 학교장의 의무를 해요. 출석 정지를 시켜요. 출석 정지를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하고 다음에 가해 행동한 학생들에게 대한 처벌하는 기구가 법적 기구가 여러분 위원도 되신 분 많이 있으시고 알아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2년씩 바뀌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나 여러분들을 지금 위원으로 지방 가면 무척 많습니다. 자치위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위원님들한테 있는 그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로 넘어가면 자치위원회에서 30일 내로 그걸 허브해가지고 가해학생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제17조 1항, 2항, 3항, 그래서 9항까지가 있어요. 이 9가지 항 중에 한 개를 때리던 2개로 겸해던 이거를 처벌을 바로 이 가해학생들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2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걸 병행조치라고 해요. 병행조치 할 때 반드시 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몇 번 나오죠? 피해 학생 및 여기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 및 친고, 고발한 학생에 대해서 접촉, 협박 및 폭행을 하지 마라. 이게 꼭 들어야 돼요. 그 순간부터 건드리지 못해, 접촉 못해요. 전화도 못해요. 친구를 시켜서 보고 못해요. 이거를 딱 때려요. 이거부터. 제2항. 이걸 때리고, 예, 그래? 이거와 동시에 너의 새끼 오늘 출석 정지야. 출석 정지라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출석 정지. 이 출석 정지가 뭐냐면 학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난리예요. 이 23일 출석 정지는 지금까지 10일에서 30일, 20일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법 규정에. 이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무지하게 이 기간이 이 폭력 사안과 관련돼서 출석 정지가 30일, 1년 사이에 30일 이상 되었을 적에는 이 가해 학생은 유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바뀌어요. 유급 1년간 묵어요. 한 해 더 공부해야 돼요. 전화 못 갑니다. 여러분 요거 잘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출석 정지를 하면서 2항, 6항이 병행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 거의 기본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 시행 중에서 그래 접촉하지 마. 그 다음에 너는 학교 봉사해도 돼. 가해 학생이는 학교 봉사로서 처벌하자. 그 다음에 안 돼. 하나 더 올려. 이게 1에서 9로 올라갈수록 무거운 거예요. 퇴학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려. 사회봉사를 시키자. 안 돼요. 사회봉사? 이놈의 새끼 안 돼. 출석 정지 되겠다. 학급 교체시켜요. 안 돼요. 전학시킵시다. 위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대책자치원회. 그래서 전학시켰어요. 안 됩니다. 퇴학시킵시다. 이러면 퇴학시킵시다. 그러면 퇴학되는 건데 요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퇴학 조치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퇴학 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마 애걸복걸 하시고 협조를 받으려고 이런 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요. 의원님 애쓰시고 수고하신데 내가 도장 찍어주고 하부해 줄게요. 하부해잖아. 하부해 줄 테니까요. 그 새끼 퇴학 시키라고 그러세요. 퇴학한다는 대답만 나오면 하부에 다 해줄게요. 보통 이렇게 대답들을 하고 질문하고 그래요. 여 말부터 고쳐주세요. 전부 계도하세요. 고등학교 이외에 초등학생일 경우에는요, 퇴학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절대 퇴학이라는 말을 못 쓸 때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정해야죠. 그래서 하고, 요래서 2항, 3항, 4항, 6항, 5, 6, 7, 8, 요 6개에 해당되는 구해항 조치 중에서 요 6개에 해당된 처벌을 자치원회로부터 받았을 때 요 학생은 이걸 받아야 이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앞으로 두 번째 건의 또 해드립니다. 우리 고양이 지구에서요. 이런 참 좋아요. 요 특별교육이나 이런 거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자원이 충분하니까 여기서 한번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으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대상 학생들을 선도하고 지도해 주는 것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어야 됩니다. 여기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뭐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심리치료를 하라. 이 심리치료는 치료하는 양식이 있고 전문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연계받을 거예요. 대화해줘. 그래서 상담 심리,
내지는 심리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는 범죄 심리라는 것도 이게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데, 요구를 받은 학생의 부모는, 여기 이번에 바뀌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라. 이 교육을 받아라. 부모도 함께. 만일에 부모가 이걸 받지 않고 거절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때린다. 300만 원 준비해 놓으라 그래서요. 누구든지 300만 원이 필요해요. 기본이에요. 그 중에 선생님들이요, 교사가 학생들이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나서, 잘 들으세요.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일어난 학교폭력이 학교에 분명히 일어나는데 신고를 안 해버렸어.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자체에서 해결해버렸어. 그러면 그 담당 선생은 300만 원 고려와 인사조치가. 무섭죠? 선생님들도 300만 원 예비비 통장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 아이들 교육을 가해하는 이런 폭력성이 있는 자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예방 내지 예비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 떨어져요. 이렇게 법이 무섭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이 받았을 때는 이와 같은 통지문이 갑니다. 통지문이 갑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통보를 이렇게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보 결과 이거를 학교 마지막입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모두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게 달라진 법 중에 무서운 거예요. 이걸 겁내갖고 지금 많이 줄었어요, 폭력이. 학생들. 여기까지 가다가도, 참지, 이거 많아졌어요. 전부 학교 폭력의 가해 행동의 행실적은요, 전부 어떠한 경우도 다 가해한 행동이고 9가지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럴 때는 학생생활기록부가 영원히 있는 연구 보존 문서잖아요. 이 문서 속에요, 학적 사항에 대한 전학 조치받았거나 퇴학받은 이 사실이 들어가고요. 출결사항, 특기사항이라는欄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회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받은 거, 요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칸에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의 맨 마지막에 요거 잘못해요. 1호 서면 사과나 접촉 협박 보고 킹이하지 마라. 학교 봉사하고 요 1, 2, 3, 7항에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기재를 되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 기록부는요, 2가지로 써먹습니다. 첫째, 진학자료와 학생생활지도자료로 씁니다. 진학자료와 함께.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쓰느냐? 초등학교와 중학교인 경우에는요, 5년간 씁니다. 5년간.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이에요. 따져볼까요? 초등학교 때 폭력 썼어. 기록이 있어. 졸업부터 중1, 중2, 중3, 고1, 고2인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웃집에 똑똑해. 저 새끼 가고 싶어?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영어 뭐 하는 외국어는 못 갑니다. 그러면 왜 뽑아요? 못 뽑게 해놨거든요. 폭력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폭력 문제가 줄게 된 배경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나 상급학교 진학시에 자료로 제공한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된 5년이 지난 날 이 기록은 일제히 지워집니다. 5년이 지나고. 근데 고등학교 10년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10년이면 망조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교 1학년 재수했다 놨다 2학년, 3학년, 4학년 군대 2년 대학원 2년 사회 취업을 한다 그래도 1년, 2년 10년 동안요. 이게 써먹으니까 안 돼요. 그 증거로요. 모든 대학은요, 이 교과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세부 기준 해가지고 이번에 법을 개정하며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건국대학을 포함한 27개 대학에서 이런 학생은 대학에서 뽑지 않는다 라고 해서 금년에 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뽑지 않게 됐죠. 그것이 이 기사단이었습니다. 폭력 학생 대학 못 가게 올 입시 인성평가 강화. 증거되죠? 대학에서는 뽑질 않아요. 이제 대학교 시험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실제적인 필기시험 없습니다. 없이 바로 이런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는 애들은 어떠냐? 이런 거 있어요. 모든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학생 생활기록부를 같이 정부에 보내요. 가고 싶은 학교에. 인문이든 기술학교다. 그래 갈 때는 학생 자기개발 계획서를 나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고 지망했나?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자기 개발 계획서를 쓰게 돼 있어요. 하나. 둘째, 교사 추천서를 받아가야 돼요. 추천서와 함께 세 번째는 고교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게 돼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데 이때 기준 설명이 딱 한 가지예요. 재학교 시절에 학생 생활기록부를 첨부하라. 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뭐 꼼짝 못하네. 그리고 두 번째 바꿔준 거는 그런데 요 1, 2, 3, 7항에 해당되는 폭력 행위의 처벌을 받은 자는 졸업과 동시에 금년 졸업부터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지워진다. 이거 많이 살려줬죠. 요거는 지워진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폭력 행위를 보고 대책자한테 처벌하는데 경한 행동에 경한 선도해도 될 만한 낮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기록은 가져가요. 근데 절대 졸업과 동시에 없어지니까 5년간 고생할 거 없어요. 요거를 바로 인성교육 강화라고 해서 모든 학교가 열심히 노력해서 없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좀 협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1, 2, 3, 7에 떨어진다면 살았다, 내 자식 살았다, 우리 아이 살았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탈을 받으면 그때는 빼도 박지 못해. 5년간 고등학교 애들은 망조돼요. 취업 보는 거 보세요. 이번에 취업 마지막에 나온 게 이 기사 제가 왔는데 이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면서요. 참 대학도 맞춤 교육이에요. 국가의 인재등용도 맞춤 교육이야. 뭔가 행복한 교육이죠. 행복교육. 이와 함께 모든 게 보면 돼. 이제 대기업도 이번에 시험 본 거 봐도 필기시험 없잖아요. 면접과 행동으로 없잖아요. 그때 모든 것이 통일돼 버린 게 뭐냐면 3회 취면을 뽑겠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그래야 될 거예요. 3회 취면에 인간을 뽑겠다. 3회 취면이 뭐냐? 3회 취면이 대학에도 3회 취면을 길러라. H자 들어가는 세 가지. 국제적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기업 사업하고 3회 취면 첫째 휴메니티. 인간성이 어떠냐? 휴메니티 인간성을 본다. 대단하죠. 우리도 인간성 좋으면 괜히 기분 좋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접촉. 여러분 내가 볼 때 여기서 어르신 여기 계시는데 작년에 뵙게 오늘 보면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인상도 좋으시고 반갑잖아요. 이게 휴메니티 인간성. 이게 진짜 보면 수시로 1년에 몇 번 바쁘셔도 전화해 주시고 그럼 뭐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인간성들이에요. 그래 휴메니티 영어로 H. 둘째 하모니 HARMON 하모니. 하모니 그런 기분 좋아요. 좋아. 인간관계에 어울림 만남 좋아. 인간관계. 사람이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사업 잘하고 인간 말고 좋고 인간성 좋고 인간 만남과 어울림 잘하는 거 그거 내가부터 뽑죠. 그런 사람 기르고 싶죠. 그런 사람 양성하고 싶죠. 그런 아이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대학부터 사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두 번째 마지막은요. 투지력이 있어야 돼. 허슬 HUSTLE 허슬 투지력. 좌절한 자꾸 기어이 해내려고 노력하는 끈기, 노력성, 참을성 이런 전부 투지력이라고 해요. 이런 허슬. 이래서 휴메니티 인간성과 하모니 인간 관계면을 어울림과 만남. 그 다음에 그 좌절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과 그
이런 게서 용기도 들어가가지고 이런 헛설 이래서 이런 3회 치료 요약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이런 인간을 이런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이래야 마지막 이꼬로 해피된다. 해피. 부모는 자녀에게 행복한 자녀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이런 인간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옛날처럼요, 여러분 다를 때처럼요, 불과 10년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야, 똑똑한 놈은 성공했어. 지금 판검사님들 중견 이상들은 전부 대명문대학 출신들이야. 머리 천재들이야. 그때는 개인이 똑똑하면 다 출세했어.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21세기 들어오면 온 세계가 뭡니까? 함께 이웃을 위해서 혼자 나 혼자만이 없어졌어. 이제 원리 하나가 없고는 전부 남과 함께 어울려, 함께 모두 함께.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하시는 걸, 여러분 나 그게 그 정도인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 바로 모두 함께를 리드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존경받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많이 따를 거예요. 그 따르는 게 전부 묻는 게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맡길 거예요. 기분 좋은 거라는 거 맨날 학교에 문제 되면 그런 거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떠냐 물어. 아니 옳지. 이러지 마세요. 나에게 물어주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답을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곁에 지금 있는 사람이다. 내 곁에 있는 이 시간과 그 사람이다. 무엇이 가장 좋은 중요한 일이라고 보느냐? 세상에 가지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좋은 일,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그 행복한 일은 없다는 이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의 답은 바로 오늘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이 거기에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긍지로 가져주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